오늘 저녁에 할 수업하고 내일 오전에 할 수업이 똑같거든. 내일 오전에 오면 되잖아, 그지? 영어가 있고. 너 영어 한신가 그러지 않아? 맞잖아, 너 10시부터 6시까지 할 일 없잖아. 영어가 좀 빨리 한다고. 그래요, 내일 오전에 오세요. 자, 이렇게 해요. 지성이도 올 거야. 지호는 토요일까지가 여행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음에 연락해보고. 지성이는 오늘까지가 여행이니까 내일 가야지. 또 연락을 안 받는데요. 자, 볼게요. 537번부터. 자,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A교 B가 B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럼 누가 누구에 포함돼요? A와 B의 그래. 둘 중에 하나고. 야, 교집합 있고 합집합 있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야, 지현씨 계속 물어줘. 작은 거, 큰 거 계속. 야, 그 정도 했으면 이제는 알 때가 되냐? 두 개잖아, 두 개. 제가 지난번 왜 잘못 봐? 내 교집합이라고 읽어줬는데 잘못 들었겠지.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 포함돼요? B가 A.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B가 A에 포함됩니다. 자, 이 그림상에서 이제 출발을 해볼게요. 자, A 합 B여 교 A 여 합 B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분배 법칙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죠. 왜? 서로 다르고 이것도 서로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얘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까라는 고민을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 솔직히 없죠.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분배 법칙은 없어요. 애초에 만약에 얘가 그냥 A거나 얘가 그냥 B여거나 그러면 그냥 뭐 분배가 되겠지. 그런데 구조상으로는 분배 법칙이거든요. 구조상으로는. 그런데 이것들을 분배 법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분배 법칙은 안 돼요. 그렇다고 교환, 결합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럼 남아있는 게 지금 두 개밖에 없거든요. 차집합과 드물어 간의 법칙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차집합을 활용을 하느냐? 근데 차집합을 쓰려면 A 교 B의 여가 필요한데 또 합집합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드물어 간의 법칙이라도 한번 써볼까? 한번 생각해본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는 일단 그대로 놓고 교 형태가 돼 있으니까 뒤에 거를 드물어 간의 법칙에 의해서 A, 교, B, 여, 에, 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하겠다. 자, 그러면 얘가 뭐냐면 A차 B거든요. 그쵸? 순 A라는 거야. 순 A의 여집합이래요. 그쵸? 근데 자, 이쪽과 이쪽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야 돼. 어떻게 하죠? 되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쵸? 머리 아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최후에 쓸 수 있는 마지막 하나. 그게 누구냐? 벤다이어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의 연산도 막히고 뭐 분배도 안 돼. 뭐 결합 교환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 해봤자 딱히 어떤 특별한 게 보이지도 않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 벤다이어블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저 내용을. A가 있어요.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래요. 자, 이런 상태에서 A가 이만큼을 차지했는데 B의 여집합은 바깥쪽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죠. 그럼 둘의 합집합은 뭐가 돼요?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전체다. 다시 A의 여 바깥쪽이에요. 그리고 B를 더했어요. 그러면 자, A의 여집합과 B를 더하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앞에 거는 뭐였어? 전체 집합이었어. 전체 집합과 이 녀석의 무슨 집합? 교집합. 공통 부분을 찾으래요. 그럼 당연히 이거겠죠.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얘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4번에 써있죠? 그쵸? A의 바깥쪽과 가운데. 그 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분배 법칙을 막아버리는 것 때문에 그 두부르반을 해도 뭐 특별히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부분은 뭐였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게 풀린다. 대신에 잘 그려야 돼. 그래서 이걸 실수하는 순간 틀릴 겁니다. 이런 맥락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똑똑하면 이거 뭐 전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집합이니까 얘가 어떤 형태를 가지든 관심이 없지. 얘와 얘의 교집합은 무조건 얘가 되겠죠. 근데 이게 보기 중에 있었으니까 그냥 이거 그리지 않고 바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 가봅니다. 48번 가볼게요. 자, 교육청 기출 어려운데 이게 제가 아랍 시험지에서는 잘 못 봤거든요. 이런 형태의 문제를. 근데 통문법에서는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24년도에 기출을 애들한테 24년도에 1학년인 아이들 걔네들 대상으로 기출 쫙 풀렸을 때 두 시험지에서 얘가 있었거든요. 그럼 24년 이전 21, 2, 3, 4, 6때 한 2년 정도에서 이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원당도 이걸 잘 내는 편이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학교별로 좀 취향을 타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나쁘지 않게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 스타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거예요. 자, 이제 문제 들어가 볼게요. AN이라고 표현되는 애는 규칙성이 있어요. N과 서로서인 자연수들을 원소로 가질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2라는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2하고 서로소인 자연수들이야. 1은 모든 수의 서로소일 거고요. 2하고 약분이 안 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공약수가 2분인 숫자. 그러면 3, 5, 7, 9, 11, 뜨뜨뜨뜨 어떤 숫자들? 홀수. 그쵸?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3야. 3하고 공약수가 존재하잖아요. 1 빼고는. 그러면 1, 2, 3 빼고 4, 5, 6 빼고 7, 8, 9 빼고 10, 11 이런 식으로 숫자 하나씩 3의 배수들이 빠져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A3는 왜냐하면 규칙이 3과 서로소인 자연수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B는 또 규칙이 달라. 그래서 뭐 여기 저기 있으니까 A5도 한번 해볼게요. 5하고 서로소인 거 1, 2, 3, 4, 5 빼고 6, 7, 8, 9, 10 빼고 11, 12, 13, 14, 15 빼고 16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 다음 배수로 이제 가볼게요. B는 N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저기서 필요한 건 이 B2 2, 4, 6, 8, 10 B3는 3, 6, 9, 12, 15 B5는 5, 10, 15, 20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A2랑 B2의 합집합. 자, A2랑 B2의 합집합 보시면 얘는 홀수예요. 그쵸? 근데 보시면 얘는 뭐예요? 짝수죠. 그쵸? 그러면 얘랑 얘를 합쳤어. 당연히 자연수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많은 편입니다. 자, 두 번째 가봅니다. A2랑 A3를 더했어요. 자, A2랑 A3의 합집합입니다. 1, 2, 3, 4, 5 없네요. 6 빠져있고 7, 8, 9, 10, 11, 12 빠져있고 그럼 6과 12가 18이 빠져나가는 숫자들의 조합입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에서는 그 아이를 A5라고 했네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뭐 딱 봐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번거롭더라도 써놓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왜? 머릿속으로 떠올리다가는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도 틀려요. 놓치거든요, 숫자를. 보면서 푸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물론 서로소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 가볼게요. 이번엔 교집합입니다.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이네. 그럼 뭐야? 그냥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여기 12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6과 12와 18과 24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B5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했어야 돼? 여기는 B 이렇게 들어갈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약수. 근데 여기는 지금 서로서인 자연수, 배수 표현이 있는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돼서 그게 약수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려워하지 마. 이 문제는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굉장히 어려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번거로운 건 어쩔 수 없어. 왜 써야 되니까. 그래서 내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개수의 숫자를 써보세요. 써보시고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대로 비교해 보시면 차근차근 비교해 보시면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지만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괜찮죠? 다음 가봅니다. 52번으로 가볼게요.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을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연산기호입니다.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어렵습니다. 시험에서 이런 문제 만나게 되면 굉장히 짜증나고 조급해져요. 그렇죠? 왜냐면 선명하지 않거든. 모호하거든.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이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봅시다. 규칙 한번 확인해 볼게요. A에서 B를 뺐어요. 순A예요. B에서 A를 뺐어요. 순B입니다. 근데 각각이 여집합이래요. 그리고 그들 교집합이래요. 자, 이쪽은 순A의 여집합이니까 바깥쪽. 그렇죠? 이쪽은 순B의 여집합이니까 바깥쪽. 괜찮죠? 자, 이들의 무슨 집합? 교집합을 찾으래요. 자, 그림 좀 독특해요. 자, 교집합을 찾으래요. 자, 바깥쪽은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맞죠? 자, 이쪽과 이쪽은 교집합이 안 돼요. 하지만 가운데가 교집합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차 집합 여기만 색칠되어 있는 녀석이죠. 그쵸?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우리가 대칭차 집합이라고 부르는 녀석은 순A와 순B의 합집합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대칭차 집합의 여집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앞에 거 순A와 뒤에 거 순B의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에 거 순A와 순B의 나머지 부분, 순A도 아니고 순B도 아닌 나머지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따라가 볼게요. 근데 생각해봐. 제가 대칭 차집합은 딱 하나 말씀드렸어요.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뭐 근데 눈으로 봐도 약간 대칭성이 보여지시잖아요. 실제로 이게 순A와 순B의 무슨 집합? 합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합집합은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대칭차집합 혹은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1번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1번은 무조건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복잡해 보이는 게 5번이죠. 그럼 저건 킵해놔야 돼. 그치? 괜히 저거부터 건드리지 말고 조금은 더 선명해 보이는 것들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순 A와 순 B의 여집합이에요. 그쵸?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뒤에 거 빼면 공집합입니다. 뒤에서 앞에 거 빼면 A의 여집합이에요. 그쵸? 공집합과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야. 공집합과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래. 근데 그거의 여집합이래. 근데 공집합과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당연히 뭐예요? A의 여집합이죠.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뭐예요? A가 되겠죠? 맞는 표현일 거야.
어려워요. 차분하게 천천히 할게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앞에서 뒤에 거를 뺐어요. 그러면 A예요. 뒤에서 앞에 거 뺐어요. 그럼 공집합입니다. 둘의 합집합의 여집합이에요. 자, 둘의 합집합은 A, A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3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다시 이 목적성이 뭐냐면 순A와 순B 합집합의 여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순A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합집합은 A 그리고 그거의 여집합은 A요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A라고 써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러면 굳이 저 복잡해 보이는 5번을 갈 필요는 없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이 대칭 차집합 U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근데 이 교환 법칙이 어떤 경우에도 성립하냐면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성립을 하지만 한쪽이 여집합이 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걸 만약에 알고 있다면 5번은 1번과 더불어 오케이 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칭 차집합 U는 이런 모양의 형태들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한쪽을 여집합으로 바꿔도 그건 유지가 된다 정도는 기억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나 공집합처럼 우리가 뭔가를 계산하기가 연산하기가 좀 수월한 것들처럼 먼저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그 다음 가봅니다. 77번입니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래도 해볼만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좀 많긴 하지만 자, 이제 가볼게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이것도 대칭 차집합이에요. A에서 B를 뺐으니까 순A, B에서 A를 뺐으니까 순B, 순A와 순B의 합집합이 마이너스 1과 0이래요. 순A 또는 순B의 합집합이 마이너스 1과 0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 숫자를 좀 잘 볼게요. 여기 3과 5하고 5가 두드러져 있어요. 그런데 순 A는 여기서 여기를 뺀 거거든요. 순 B는 여기서 여기를 뺐어요. 그런데 5는 당연히 날라가겠지.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A에 A-1이랑 3이랑 5가 있어. B가 있어. A-1이랑 A 플러스 2랑 5가 있어. 근데 5는 서로 겹치니까 이쪽으로 이동해야 돼. 그쵸? 그쵸? 근데 이 상태면 교야 집중이 안 되지. 그치? 뒷부분 안 들어가지고 연결이 안 되지. 일단은 오케이. 자, 요거랑 요거의 합집합인데 원소가 두 개네. 그런데 얘네들은 서로 다르다는 전제잖아요. 만약 같으면 이 안으로 쏙 들어가겠지. 근데 지금 네 개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돼. 그러면 근데 여기에 숫자를 봤더니 3이라는 숫자가 안 보이네. 그럼 이 3도 원래 어디 있었던 거야? 이 안으로 쏙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쪽에 한 개 남거든요. 근데 그러면 얘가 들어갔는데 얘는 안 보내? 안 되지. 교집합은 서로 하나씩 보내는 거거든요. 같은 거를. 그럼 이쪽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리로 들어와야 되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는 거야? 얘가 3이 되거나 얘가 3이 된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해 볼게요. A-1이 3이 되면 A는 4가 돼요. 자, 이걸로 세팅을 해보자. A가 만약에 4가 되면 이 숫자들이 4가 들어갔으니까 2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럼 얘는 아니에요. 그러면 A 플러스 2가 3이 되면 A는 1이거든요. 그럼 A를 1로 바꿔보자. 1 들어가면 1 들어가면 0, 1 들어가면 3. 3, 3, 5, 5, 마일과 0, 됐네. 그치? 그래서 A 값은 얼마였던 거야?
1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안 끝났어. 1을 들어가서 나왔던 0, 3, 5가 집합 P의 모든 원소의 합인 거예요. 그래서 3과 5를 더했으면 답은 합이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되고요. 84번 가봅니다. 대기하의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배수를 집합 AK라 할 때 세 집합에 대해서 이들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나왔었던 서로소 배수, 약수 이쪽 표현 중에서 이제 배수 표현인 거예요. 가볼게요. 자, 눈으로 보자 그랬어요. A2는 A3는 A12는 이렇게 됐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첫 번째, 이들의 교집합 지우가 어떤 숫자가 보여요? 그렇죠. 6과 10이니까 6의 배수가 보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A6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A6은 이렇게 가는데, 자, 이제 이 둘의 무슨 집합? 합집합. 그럼 얘랑 얘를 섞으래. 그럼 어떻게 돼요? 6, 12, 18, 24, 그 다음에 여기 30, 36 이렇게 하겠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6의 배수가 되죠. 왜? 12의 배수는 6의 배수 안에 포함될 테니까. 그래서 이 전체의 값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요. 몇 이하의 자연수? 100 이하의 자연수. 도연아, 100 이하의 자연수의 6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요? 100 나누기 6은 몫이 얼마? 16. 그렇지. 그래서 16. 저는 제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배수끼리의 교집합은 무엇이 되고, 배수끼리의 합집합은 무엇이 되고, 약수끼리의 교집합은 무엇이 되고, 약수끼리의 합집합은 무엇이 된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외우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초상이 되버렸어요. 근데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되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소리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의 기억력은 유한한데 이 문제가 막 자주 등장하는 문제도 아닌데 저 입장에서야 제 인생에 수백 번을, 수천 번까지 아니라 수백 번을 풀어봤겠지. 그러니까 저야 기억하겠지. 근데 이걸 너희한테 외워! 라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더라. 그냥 그대로 깨달았어. 아, 그냥 학생들은 나열하고 눈으로 찾는 게 가장 좋겠구나. 그냥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느끼긴 했을 거야. 지우기가 배수와 배수의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가 되겠네. 뭐 이런 것들을 느끼긴 했겠지만 그걸 본인 스스로 느꼈다면 좋은 거고 굳이 억지로 제가 주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딱 보고 차근차근 찾아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쓸데없이 암기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머리 아프니까 딴 데 배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하면 끝났어요. 자, 혹시 추가로 질문?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명제 파트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 상태에서 이제 맛만 보고 끝났죠. 이제 규화도 이제 들을 수 있겠네. 그치? 자, 7단원입니다. 7, 8, 9, 10 단원이 남아있는데 7단원입니다. 참고로 이쪽부터는 이제 기말고사 파트로 들어가요. 집합의 연산에 뒷부분도 기말고사 같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학교 시험이 풍무 같은 경우는 시험이 좀 뒤로 빠져 있더라고요. 10월 10 며칠인가. 이응 같은 경우는 10월 첫째 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검단도 뒤로 10월 10 며칠로 빠져 있고. 그래서 이게 시험 범위가 그 10월 초에 보는 학교랑 10월 중순에 보는 학교가 아마 시험 범위가 다를 건데 10월 초에 보는 학교는 아마 집합의 뜻 정도, 연산법칙 말고 집합의 뜻 정도까지 들어갈 것 같고요. 10월 중순에 보는 학교들은 집합의 연산까지 다 들어갑니다. 범위상으로 보면 집합의 연산까지 다 들어갈 거고요. 좀 심하면 명제 앞대가리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진도에 따라 다른데 풍부가 진도를 빨리 빼는 학교는 아니니까 아마 명제는 기말고사 파트로 뭐 이건 모든 학교니 기말고사 파트로 들어가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허투루 할 수는 없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은 까먹을 거라는 거 생각하지 마. 그쵸? 지금이 7월 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딱 끝나시죠? 8월 중순. 그러면은 한 3개월 채 안 되는 요시 한 7, 80일, 80일 정도 뒤인데 그래도 지금 해놓으면 당연히 그 시절에 100%는 기대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기억하지 않을까. 이제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생짜 이거 공부 안 한 상태로 생짜로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잖아요. 망해요. 100% 망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한 번은 이렇게 정리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요 단원 얘기를 이제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장난이 좀 심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생각해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명제와 조건과 진리집합에 대한 얘기 살짝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명제,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조건,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렇게 보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는 표현상에서는 명제와 조건을 동일시할 수도 있겠지만 조건에는 변수가 들어간다는 이 차이가 있어요.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진리집합, 전체 집합 중에서 원소 중에서 조건을 참여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3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명제.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명제 앞에는 기호를 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P라는 명제가 있대요. E는 홀수이다. Q라는 명제가 있대요. 짝수의 제곱은 짝수이다. R이라는 명제가 있대요. 현준이는 남자이다. 여자이다. 자, 이렇게 명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현아, E는 홀수이다. 참 거짓. 거짓. 지우가 짝수의 제곱은 짝수이다. 참. 현준아, 현준이는 여자이다. 거짓. 정체성은 명확하구만. 자, 그러면 이렇게 명제가 깔려 있어요. 명제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토를 할 수 없죠. 요거에 토다는 사람 없죠. 거짓이라는 사실에. 자, 요거 참이라는 사실에 토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거 거짓이라는 사실에 토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초등학교 1학년 교육 다시 받고 오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걸 하기로 했냐면 요 앞에다가 not P, not Q, not R 이런 식으로 물결 표시를 붙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물결 표시의 뜻은 영어로는 not, 부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이라는 걸 반대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여집합으로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나와 내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는 홀수이다의 부정은 이는 짝수이다가 아닙니다. 왜? 세상은 홀수와 짝수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홀수이다의 부정은 자, 세상에 모든 수가 전체인데
그 안에 홀수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부정은 이 바깥쪽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짝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 다른 애들이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는 홀수이다의 부정은 이는 홀수가 아니다로 표현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짝수의 제곱은 짝수이다의 부정은 짝수의 제곱은 단영아 무엇이다? 아니, 부정. 이거는 부정. 그렇지, 짝수가 아니다. 쓸데없이 머리 굴리지 마. 홀수이다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짝수가 아니다만 붙이면 돼요. 편합니다. 좋아요. 현준이는 여자이다의 부정은 여자가 아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왜냐면 현준이는 여자가 아니다. 선생님 그냥 여자이다의 부정은 현준이 남자이다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요즘 세상은 다양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이걸 남자라고 하면 안 된대요. 여자가 아니다로 하는 게 어쨌든 성소수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별 세상이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근데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 봤더니 자, 한번 따져보자. 하진아, 이는 홀수가 아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지. 규아야, 짝수의 제곱은 짝수가 아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진아, 현준이는 여자가 아니다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그래도 인정해주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는데 생각해보자. 명제가 있었어. 명제는 참이나 거짓이 명확했어. 누구나 인정할 수 있었어. 근데 그들을 각각 부정해봤어. 뒤에다가 아니다라는 단어만 붙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사만 살짝 이쁘게 바꿔주시고. 그러면 원래 거짓은 참으로, 원래 참은 거짓으로, 원래 거짓은 참으로 이렇게 명제는 부정을 했을 때 참과 거짓이 무조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조건입니다. 자, 요거 한번 살짝 볼게요. 첫 번째, P라는 조건은 X는 홀수이다. Q라는 조건은 X제곱 플러스 3X는 0이다. 그리고 X는 실수이다라고 전제를 깔았고요. R, X-2X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정수이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모릅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X에 어떤 애가 들어가면 이 경우에 X에 만약에 1이나 3이나 5나 7이나 9가 들어가면 참으로 바뀌죠. 근데 X에 마1, 마2, 마3, 마4 들어가면 거짓이 돼요. 맞죠? 한마디로 이 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참이 되도록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1, 3, 5, 7. 그렇죠. 이 아이들은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얘가 소문자라면 대문자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알파벳이 반드시 같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Q라는 집합 안에 어떤 아이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그리고 0. 0. 마이너스 3과 0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R이라는 집합 속에는 현준아 어떤 아이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은아 이때 이러한 집합들은 조건이 참이되도록 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무슨 집합?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렇죠? 이 녀석이 진실되도록 하는 참이되도록 하는 원소들 그래서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기로 말씀을 했고 선생님 그러면 명제는 부정이 있었는데 조건도 부정이 있나요? 당연히 부정이 있어요. 있기는 합니다. not p는 x는 홀수가 아니다. not q는 이 녀석은 0이 아니다. not r은 이 녀석은 0보다 크다일까요? 크거나 같다일까요? 자, 3은 이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명제가 있대요. 자, 이 아이를 부정을 해봅시다. 3은 이보다 뭐가 될까요? 작다. 아니,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지 않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중학교 때 크다의 부정은 뭐였어요? 크지 않다. 그렇죠? 작다의 부정은 작지 않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읽어봐. 크거나 같다라고도 읽지만 뭐라고도 읽어요? 작다라고도, 작지 않다라고도 읽죠. 그렇죠? 그래서 작지 않다의 부정은 작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등식에서 부정이 들어가게 되면 등호는 사라지거나 생겨납니다. 부등호의 방향은 당연히 바뀌는 게 맞죠. 크지 않다, 작지 않다. 크다의 반대는 크지 않다. 작다의 반대는 작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크다의 반대는 크지 않다. 작다의 반대는 작지 않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부등호의 방향도 바뀌지만 등호도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명제와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명제는 무조건 참과 거짓이 결정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조건은 참과 거짓이 결정돼 있어요? 아니면 x의 값에 따라서 바뀌어요?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참 거짓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 참 거짓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뭘 가지고 있어?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명제는 참과 거짓이 정해져 있어. 조건은 반드시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참 거짓이 정해지지 않았어. 자, 그렇다면 이 명제에 제가 이런 녀석을 써볼게요. 자, 요런 명제를 한번 써보도록 해봤어요. 자, 이 녀석은 변수가 들어있어요. x는 실수. 변수가 들어있죠. 그럼 얘는 우리가 변수가 들어있으니까 너 조건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명제예요. 왜 명제냐면
자, 이 녀석 한 변씩 써보면 1 마이너스 5 0보다 작죠. 한 변씩이 0보다 작다라는 건 얘가 공중에 붕 떠 있다는 소리예요. 모든 값이 0보다 어때요? 크죠? 그쵸? 이걸 우리는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라고 해요. 모든 실수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에요. 맞죠? 항상. 명제의 전제가 뭐예요?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변수를 가지고 있지만 항상 참이 된대요. 항상 참. 그럼 얘는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조건은 참 거짓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명제는 무조건 참 아니면 무조건 거짓인 거야. 그럼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배웠던 항등식은 명제예요.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지는 부등식도 명제예요. 해가 없다라고 표현된 부등식이 있었죠. 그 말은 뭐야? 항상 거짓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걔도 명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변수가 있으면 조건이야. 근데 조건은 아직 참과 거짓이 결정되지 않았어. 근데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참이고 무조건 거짓인 애들이 있다는 거지. 어떤 애들? 항등식, 모든 실수에 가지는 부등식, 해가 없는 부등식. 요 녀석들은 변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속해? 명제에 속해요. 요거 조금 구별하셔야 돼요. 그 말은 변수가 있으면 무조건 조건이다? 틀린 표현이라는 거야. 변수가 있어도 명제가 될 수 있어. 항등식, 모든 실수에 해가 없는 경우. 요 세 가지. 그래서 조건이 무조건 변수를 가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명제가 변수를 가지지 않는다? 이건 틀린 표현이라는 거야. 명제도 변수를 가질 수 있어. 단 항상 성립하는 모든 실수로 가지는 해가 없는 요 세 가지 케이스라는 거예요. 되셨죠? 요거 조금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제는 무조건 한글로 혹은 식으로 무조건 변수를 가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 틀렸다고요. 변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아마 명확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을 쭉 공부하면서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 그쵸? 이런 건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지. 그쵸? 이걸 수학 시간에 하진 않거든. 그래서 한때는 이 명제를 수학에서 뺀다 만다 하는 말까지도 있었어요. 이걸 왜 굳이 수학에다 집어넣는가? 근데 이게 약간 빌드업이라서 얘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절대부등식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얘가 존재하는 거긴 하거든요. 어쨌든 자, 다시 정리합니다. 명제는 참과 거짓이 이미 정해져 확정돼 있는 식도는 문장입니다. 변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항등식이나 모든 실수에나 해가 없는 경우들은 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무조건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참과 거짓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참과 거짓이 이미 결정되어 있으면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참과 거짓이 절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열린 마인드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아이가 나한테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참이 될 수도 거짓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야. 하지만 명제는 닫혀 있어요. 무조건 그거여야 해. 그래서 조건에는 반드시 변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참것이 결정되는데 그 조건을 참이되도록 하는 그 아이들, 그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그 조건에 알파벳을 똑같이 적용하는 집합으로 진리 집합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조건도 부정은 있습니다. 조건도 부정은 있지만 부정을 했다고 그 녀석이 참거짓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왜? 애초에 조건은 참거짓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명제는 부정을 하게 되면 참과 거짓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개념까지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뒤에 이제 내용들을 공부할 건데 그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친 듯이 혼동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한 10분이면 끝낼 내용이었는데 제가 거의 한 여기다 한 20분 때려 박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중요해. 이게 안 잡혀 있으면 미지수가 있는데 왜 명제야? 변수가 있는데 조건 참 있는 거 아니었어? 명제 부정하면 참거짓 바뀐다며? 그럼 조건도 부정하면 참거짓 바뀌는 거 아니야?
야 조건은 원래 상관없이 없잖아? 그래? 그럼 부정인데 왜 참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돼요. 굉장히 혼동이 많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